자, 그래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까지 한번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글쎄요. 1월 시장에 일단은 상승했었던 이유를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반성을 해보고 미래를 또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앞으로 갈 거에 대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쫓겨다니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과거에 어떠한 주가가 움직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정석 투자를 해보시면 분명히 조금 뭔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이 왜 상승을 했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1월 달, 2월 달 시장이 여러분들 상승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어서요. 대한민국 지금 경기가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즘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요즘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오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기가 지금 몇 개월째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 지표도 요즘에 수출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가 회복한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증시가 상승했을까요? 자, 또 한 가지는 3조 효과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제가 예전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수출 국가입니다. 산업의 8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돈 벌려면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글쎄요. 장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들 뭡니까?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려면 원자재가 일단은 싸야 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원자재가 바로 유가죠. 바로 원유가 싸게 사와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나가게 되는 거고 또한 환율이 올라가지 않아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3조 효과,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장사하기가 좋아진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릅니다. 작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가 올라갔었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이 압박을 느끼면서 지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시장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작년 연말과는 다르게 올해 초부터는 확실히 3조 효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의 체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 소위 말해 체력이 회복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북미 회담과 미중 협상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왔죠. 물론 지난주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됐었지만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작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심각해졌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든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 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심리가 살아나다 보니까 센티멘털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1월 달, 2월 달에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싸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싸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는 액티브,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자금일 뿐이고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싸다라는 인식이라든지 내지는 대한민국의 메리트가 없어지면 이 자금은 언제든지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시장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샀던 거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샀다라기보다는 코스피 200을 통으로 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때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IT 중소형 부품주들, 뭐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소위 말해 뭐 디스플레이주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전체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가 지금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서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종목을 통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증시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LG화학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과 2월 달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원래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는 IT 섹터가 올라가야 된다고. IT 섹터가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섹터들이 상승할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결국 IT 섹터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강세였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월 달과 2월 달은 한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인식하에서 외국인들이 종목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지수 자체를 사서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더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3월 달에 어쨌든 1월 달과 2월 달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결렬이 됐습니다. 실망감이 나왔죠.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점차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코스닥 시장이 2.7% 빠지고 코스피도 1% 이상 빠졌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MSCI 바로 MSCI 내에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결정이 지난 2월 12일 날 결정이 났었고 바로 2월 28일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도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듯이 투자 결정을 내리듯이 MSCI라는 이 지수 내에서 뭐 중국도 있을 것이고 인도도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결정이 2월 12일 날 났었고 2월 28일 날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4천억 정도 가량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어떻습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할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자, 약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분명히 1월 달과 2월 달은 그냥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사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 3월 달 들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1월 달과 2월 달은 그냥 지수 자체를 사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면 3월 달 들어와서는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면 상대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수급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2019년 1월 달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이어 계속 매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가 사준다면 지수는 상당히 견조할 거고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탈 건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위기에서 기관들도 역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좋지는 않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지난 7주 전도 그렇고 6주 전도 그렇고 5주 전도 그렇고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살짝 중립적인 포지션을 보이더니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매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1월 달과 2월 달에는 다른 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그냥 샀는데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도를 잡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가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좀 걱정되실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 2019년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존되어 왔던 시장입니다. 기관들은 연이어 팔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한테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 시장에 매도를 친다라면 IT 섹터야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리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탈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섹터 쪽으로 이동이 될 것인가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건지 방향성도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살 건지 아니면 팔 건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긍정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전인대가 있고 정협이 있는데 뭐 양회를 통해서 우리 또 시진핑 위원장이 경제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경제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역시 또 이번 달 중순부터 말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연히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긍정적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또 역시 좋아지게 될 겁니다. 다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도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쨌든 시장은 기관 투자자가 없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존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A지수가 MSCI에 추가 편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비중은 축소가 됐는데 중국에 대한 비중은 증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탈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 이탈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이제는 위로 상승하는 것보다야 밑으로에 대한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5월 달부터 점차 계속 외국인들이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이탈이 된다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면 그동안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종목들을 사왔기 때문에 IT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물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나 지금까지 1월달, 2월달에 나는 원익 IPS라든지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길래 샀다.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이 종목들도 당연히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 폭탄을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IT 섹터가 빠지면 결국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증시 하락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슬슬 IT 섹터가 빠지면서 변곡점이 생긴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요. 글쎄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입니다. IT 섹터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큰 섹터가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IT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도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하방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갈 수는 없어도 조종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탈되는데 왜 갑자기 제약바이오냐? IT 섹터가 빠지는데 왜 갑자기 제약바이오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섹터에는 결국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할 때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IT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IT 섹터가 올라가다가 이 IT 섹터가 쉬게 될 경우 시장이 정말 안 좋지만 않으면 보통 바통을 받고 있는 게 바이오주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의 또 특성이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작년 아마 8월 달에서 9월 달에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했고 왜 물렸었냐? 보통 일단 제약바이오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2월 달에는 4월 달에는 미국 암학회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라는 일정이 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보통 하반기로 가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면서 거시적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 특성으로 보통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행사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일정이 나온 이후부터 매물 출회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미국 암학회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고 암학회가 되고 나서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매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6월 임상종양학회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종양학회가 되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계절적인 특성입니다. 일정을 앞둔 1개월 전에 상승을 한 다음에 이벤트 시점부터 해서 매물 출회가 되고 이거를 상반기 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월 달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고 경기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면 제약바이오들은 하반기부터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18년에 8월 달, 9월 달에 제약바이오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이 상승이라고 공략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시기적인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시려면 보통 상반기 때 공략하셔서 수익을 이때 바짝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에 추가적으로 25% 추가 확대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연기금이 코스닥의 비중을 늘린다면 여러분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연기금이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수급이 개선될 확률이 높은 섹터는 바이오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집행은 되진 않았지만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집행만 된다라면 당연히 이쪽 섹터에 대한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리면 1월달, 2월달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쌌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밀어붙이면서 증시 자체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증시 자체를 더 올릴 만한 이슈가 아직은 부족하고 북미 회담이 결렬 한번 되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방에 대한 압박을 느끼겠지만 결국 IT 섹터에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시장을 방어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정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섹터가 제약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약바이오 3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죠? 미국 암학회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되고 암학회 일정에 참여해서 신약 발표라든지 그동안의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야말로 아마 3월 달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이 꽤 기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암학회 일정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학회가 다가오기 전까지 반드시 공략을 하셔서 이 수익 낼 수 있는 시기에서 수익을 못 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소외되지 마시고 꼭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학회 일정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을 꼭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